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관살 정관과 칠살에 대해서 전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살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대세입니다. 대세. 중심이고 대세이고,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유행입니다. 유행이고, 즉 주도하는 세력이다 이겁니다. 주도하는 세력. 그것이 관살입니다. 또 뭐냐면은 보편적 생각도 됩니다. 보편적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식이겠죠. 상식. 우리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념, 그것이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보편적 생각이죠. 이런 거. 또 전통적 관념으로 보면 윤리도덕이 되겠죠. 윤리도덕.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도 됩니다. 종교. 그러고 또 뭐 법이고, 현실적으로는 법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되고, 정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힘을 주도하는 기성 세력 혹은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다시 말하면은 자연으로 보면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정관과 편관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 에너지의 중심체입니다. 관살이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살을 이해하면은 빨리 관살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적인 것을 주도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그 시대의 정신적인 가치나 이념, 즉 오늘날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혹은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옛날에는 뭐 봉건주의였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이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적 트렌드, 이런 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 시대의 주도적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영향을 받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관념이나 이념, 가치 혹은 정부의 뜻이나 법, 방침, 약속, 질서 등이 관살입니다. 즉 기득권의 좌우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정관과 편관의 성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정관격을 이루었거나
혹은 정관을 잘 쓰는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그러면은 이 평관은 뭐냐? 좀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강합니다. 예, 편향돼 있어요. 정관은 아까도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관은 적당히 조화가 된 거 아닙니까? 음양이 조화가 됐으니까는. 근데 평관은 뭐냐면 이렇게 음양이 조화가 되지 않은 것이 평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관은 좀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 있어서 그 에너지가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람은 보수적인 경향이 많은데 평관은 더 보수적이다 이겁니다. 또 의리로 말하면 더 의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끝까지 갑니다. 이런 특성은 평관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평관이나 정관은 뭐냐면은 이 기존의 관념이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완고하고 또 고지식하고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약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꼰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또 수구 꼴통이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존 질서를 벗어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기존 질서를 수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격적 특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선 정관부터 분석을 해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우선 책임감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정리정돈. 그 다음에 원리원칙이고 원리원칙.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안정된 것을 지향합니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험심이 약합니다. 모험심이 약하다. 그래서 꼼꼼하고 그 다음에 신용은 있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웬만하면은 안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신용이 없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절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의식이 강하고 어떤 형식이나 명분에 집착하고 그리고 모범적이고 사회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이렇게 창의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있고 이 지차라도 형제간에 지차라도 아래 형제라도 이제 장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효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이며 자제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자제력, 즉 자기 컨트롤을 잘함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경향이 많죠. 눈치를 잘 봐요. 눈치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눈치를 잘 보게 되고 자기 감정을 밖으로 잘
노출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인문 사회적 방면이 좋고 조직 생활을 잘하며 관리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은 이제 상명하복 정신이 강하죠. 상명하복 정신이 강해서 서열을 중시해요. 서열을. 그래서 윗사람은 깍듯이 모십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은 상당히 모질고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점잖고 양반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잖고 신사도를 지향하여서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아쉬워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고 합리적이며 변화를 싫어하고 순응적이며 이성적입니다. 고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미건조하죠. 사람은 착하고 틀림없는 사람인데 재미가 없어요. 원리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이렇게 취미생활을 많이 해서 인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똑똑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잘하는 것줄만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을 이제 비교적 좀 모릅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며 비교적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는 경향이 많고 명예와 자존심이 강하고 폼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혹은 자기 명예가 손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죽기 살기로 화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정관이나 치살격입니다. 그 여자도 상기와 같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성향인데 특히 정조관념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정관의 그 특성을 말한 것이지 정관을 갖고 있다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정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주 8글자에 뭐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재도 있고 살도 있고 인성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십신의 성향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정관의 그 특성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관이 있는데 뭐 위와 같은 성향이 없다 뭐 이런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처럼 원리 원칙을 지향하여 살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고 퇴직하여 사회에 나오면 사기당하기가 쉽고 바깥 세상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일정한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이 이 소속감 있죠. 소속감. 어떠한 소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소속되었을 때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스럽게 소속이 없이 자유스럽게 놔두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퇴직하면은 삼식이 우리가 남편이
직장 퇴직하고서 집에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삼식이라고 요새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삼식입니다. 돈 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감정 억제력이 상당히 강해서 본인이나 타인에게보다 엄격하며 책임성이 강하고 상명하복 정신이 강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의리의 돌쇠라고 할 수 있고 의협심이 강합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당할 자가 없고 인내심이나 희생정신, 봉사심과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평관, 지금 이제 정관의 특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평관의 특성을 이제 얘기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관은 정관에 비해서 더 강하게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의 특성을 말씀한 걸 잘 기억하시면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관이나 평관은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각. 정관이나 평관은 각이다. 그런데 정관은 조금 유돌이 있는 각입니다. 이렇게 둥근 각입니다. 둥근. 각은 각인데 조금 부드러운 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유도리가 있다 그러는데, 평관은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각입니다. 날카로운. 유도리가 없어요. 날카로운 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보셨죠. 군대 생활. 군대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각 아닙니까? 각. 각을 세우는 거. 그러게 우리가 내무 생활을 해도 우리가 옷 정리라든가 혹은 비품 정리를 할 때도 딱 각 아닙니까? 각. 각을 맞춰야 제대로 정리정돈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각인데 평관은 보다 좀 이렇게 아주 철저한 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관은 이게 이제 정관도 억제력이 강한데 이 평관은 정관이 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인내심이라든가 참을성 이런 것이 강한데 이건 더합니다. 더 아주 평관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본인의 그 이 인내심 참을성도 강하지만 그리고 타인에게도 좀 엄격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타인에도 자기의 잣대로서 타인을 갖다가 견줘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관이 아까 상명하복이라고 그랬죠. 상명하복, 충성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관은 더 플러스 더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의리의 돌쇠죠. 그리고 의협심이 강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면은 희생정신도 강하고, 또 자기하고 뜻만 맞으면 봉사심도 있고, 또 이 사람 평관들의 특징이 또 기억력이 좀 탁월합니다.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죽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가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겁니다. 독선적.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암이라든가 특이한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또 까칠하고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고 독한 기운이 있습니다.
도끼가 있다. 그래서 자기와 이제 자기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심하면 잔인성도 발휘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한테는 무한 충성을 하고 무한히 이렇게 도와주지만 만약에 자기의 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철저히 박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도 많지 않아요. 말도 없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고독한 집행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집행.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스나이퍼.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신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총명하고 또 급합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권위의식이 강하고 행동력도 강하고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성격으로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예리한 감각이 발달하고 통찰력이 있고 민첩하며 기백이 강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명예심이 강하여 마음에 들면 호기를 부리고 또 기마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